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들에게 일정액을 주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3년째 지급하고 있는 전라남도와는 달리 그동안 제도 도입을 미뤄왔던 광주시도 농민수당 지급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수당을 처음 도입한 건 3년 전 해남군입니다. 이후 2년 전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광주에서도 3만 5천여 명의 농민이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민수당은 3년째 남의 일입니다. 2년 전 주민 발의 형태로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추진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올해 3월 농민수당 도입 논의위원회 설치 조례만 시행됐습니다. 또랑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떤 사람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농민수당을 받고 이게 3년 됐거든요. 저희는 광주 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못 받고. 광주시는 처음 열린 농민수당 논의위원회 회의에서 농가당 연 60만 원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방안의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강기정 시장도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시작은 늦었지만 빠른 시행을 약속했습니다. 농민수당을 도입키로 했다면 과감하게 빠르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대상과 그 폭은 이제 어찌할까는 좀 논의를 좀 아주 정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농민수당을 시작으로 가사수당 도입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수당 관련 전담팀 구성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광주 군공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규 무기체계의 특성상 방공포대가 반드시 산 정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등산 군부대를 광주 군공항으로 이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시장은 또 주민 수용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방부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공포대를 먼저 옮긴 뒤에 광주 군공항 이전은 절차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이전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송갑석 의원실과 공군, 국방부와 광주시 등이 내년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합의한 만큼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상생 협력을 통해 무등산을 지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공동 유치를 선언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초반부터 시작된 무한반도 통합 논의의 분위기가 빠르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에 이어 두 지역 의회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공동 유치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섬진흥원을 놓고 경쟁하다가 목포는 섬진흥원을, 신안은 박물관을 각각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합의가 바탕입니다. 박물관 희망 지역은 신안이지만 목포가 입법과 행정, 재정적인 지원도 약속하는 등 두 시군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또 합의문에는 무한반도 한 뿌리에서 나온 경제와 문화 공동체라는 협력 배경도 담겼습니다. 신안 목포 통합에 대해서 진일보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나, 지역 주민들에게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간다 하면 원만하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민선 8기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목포와 신안의 통합이 잇따른 협업으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특히 목포는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신안 특산물 판매전과 갯벌 세계 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 유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통합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입니다. 다만 양쪽 모두 1994년 이후 6차례나 통합 추진이 무산됐던 경험이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 교류를 시작으로 공공시설 이용료와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 통합에 대한 주민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로드맵에 맞추는 그런 통합보다는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통합을 추진하겠다. 두 시군은 내년 초 통합 효과를 분석하는 공동 용역을 하는 등 통합 추진 절차를 본궤도에 올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어제 오전 7시쯤 광주시 풍암동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1톤 화물 차량이 지하철 공사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빗길을 달리던 화물차가 지하철 공사장 철판 위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그제 광주의 한 여고생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숨진 여고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학교 생활 관련 메모를 확보해 사망 사건과 학교 폭력 사건이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숨진 여고생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해당 학교가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전국 박물관과 미술관에 기증했던 수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지역순회 특별전이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보와 보물은 물론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의 작품도 선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과감한 붓질로 탄생한 거대한 돌산, 먹의 농담으로만 표현해낸 짙은 안개. 여름날 소나기가 갠 뒤 인왕산의 풍경을 그린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진경 산수화를 대표하는 걸작 겸재정선의 인왕 제색도입니다. 빨강과 파랑, 노랑 등 원색으로 빚어낸 자연의 풍경. 김환기와 함께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유영국 화백의 작품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 수집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선보이는 지역순회 특별전이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도자, 회화, 불교 공예품을 엄선하여 한국 전통미술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전시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백자와 분청사기부터 조선 후기 풍속화를 개척한 김홍도의 작품까지 국보와 보물 등 국가 지정 문화재만 31점에 달하고 62점은 새롭게 공개되는 것들입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서도 전국 미술관에 기증됐던 이건희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중섭부터 박수군, 김환기 등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45명의 작품이 공개됩니다. 그동안 광주에서 볼 수 없었던 이건희 회장의 수집품들의 첫 지역 나들입니다. 모쪼록 오셔서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한 총 16건의 국가 지정문화재를 비롯한 아름다운 미술품들을 감상하시면서 수집가의 취향과 또 안목을 느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광주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도가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생산 공장과 휴양시설 건립 등 2천억 원 상당의 투자 협약을 잇따라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주식회사 누마루는 무안 조금나루 일대 3만 9천여 제곱미터에 1,500억 원을 들여서 400실 규모의 풀빌라 등의 휴양시설을 2025년까지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광양 세풍산단 항만 배후 부지에 연간 10,000톤 규모의 2차 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 협약도 맺었습니다. 제74주기 여수 순천 11구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10시 광양 시민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합동 추념식은 여순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여순 사건 유족회장은 추념식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공동명의의 건의문을 작성해 최근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목포시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출자 출연 기관장 등과 함께 청렴결의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선포식에서 알선 청탁 근절과 부당 예산 집행 금지, 그리고 공직자의 공직윤리 준수 등을 담은 청렴결의 선언문을 선서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등 반부패 청렴 종합시책을 추진해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전선의 도심 통과 문제와 반년 앞으로 다가온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어제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전선의 도심 통과 문제는 바늘 구멍만한 빛이 들고 있다며 우회 노선 등 계획 변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원 박람회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정원과 순천 동천, 저류지 공원 등을 연결해서 정원을 도심으로 확장하는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늦더위가 물러가고 쌀쌀한 기온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저 기온은 광주가 14.9도로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낮고요. 어제는 오후가 더 추웠던 터라 어제 이 시각과 비교해서는 7도가량이나 더 낮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낮 기온도 22도로 어제보다 낮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어제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구름이 다소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고요.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남해안 지역은 비도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담양과 나주 14도 등으로 어제보다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이 21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고흥과 보성 22도로 평년 기온을 1,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0도, 완도 23도, 해남 22도가 예상됩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당분간 한낮 기온이 19도에서 22도 사이로 예년 이맘때보다 선선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